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죠. 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인천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영 인천 YMCA 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꾸려서 인천의 현안들을 제안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신 건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시민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임은요, 인천 지역의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 협치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MRO 이제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인천 원해재판부 문제, 인천 해경을 다시 인천으로 환원시키는 문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이제 해왔고요. 수년 기간 동안 활동해왔던 이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네.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뭐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이제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앞선 그 뉴스 보도에서 인천 주권 찾기 조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 제안 공약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좀 이런 활동하고는 또 좀 다른 성격인가요? 예, 지금 아까 이광호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의 한 30여 개 단체가 시의회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네. 이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왔던 거고요. 인천 주권 찾기 조직위원회는 지난해에 조직이 됐는데 그동안 공명선거 또 뭐 정책선거와 같은 그 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이제 뭐 YMCA, YWC, 인천경실련 네. 이 세 개 단체가 인천 주권 찾기를 하나의 테마로 잡고서 이제는 인천 주권을 우리 스스로 시민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의미로 네. 주권 찾기 운동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한 인천 주권을 핵심 포인트로 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인천 지역 현안이 무엇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책 네트워크하고 주권 찾기 조직위원회의 공약이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의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그 시각 그런 것으로 우리 이렇게 차이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본에 11개 공약을 좀 선정하셨어요. 네, 예, 한 그렇습니다. 5개 분야인 것 같은데. 참 이게 뭐 선정 기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5가지 분야 11개 공약을 이제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선정 기준은 첫 번째는 이제 한 5, 6년 기간 동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인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들에 대한 걸 선정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참여하는 단체들이 30여 개 단체들이 각 위치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뭐 경제단체도 있고, 예. 노동단체도 있고, 보수 쪽의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도 있고, 뭐 진보적인 정치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 공통 분모 중에 인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네. 11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천시의회도 같이 동의되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기준을 잡게 된 거고요. 5개 분야, 11개 공약을 선정한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인천의 미래 가치,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인천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갖고 정하게 됐습니다. 예. 분야별 사업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일자리 분야 공약도 네, 있던데 예. 먼저 들어볼까요? 예, 경제 일자리 분야를 가장 먼저 공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제 일자리 분야의 첫 번째는 인천공항과 관련돼서 MRO 단지를 이제 조성하고 공항 경제권을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 이 3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하게 된 거는 이 세 내용들이 인천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특히 그냥 어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주요 경제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특히 이제 인천공항과 MRO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제 함께 풀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 중요한 기점이 됐다라고 해서 이 공약을 첫 번째 내밀었고, 이제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된 산업 육성인데, 인천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야 되는데,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자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 대한 제안인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인데, 지금 이제 송도에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더 확산되려면은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에 다니는 젊은 전문 인력들이 많게 될 텐데, 그 인력들이 인천에 거주하고 인천에서 일을 하면서 인천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자리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환경 분야도 있어요. 뭐 인천은 뭐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았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무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1991년부터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이 돼서 올해까지 30년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이제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받아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을 하고 이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지난번 4자 회담 때 네. 다시 또 그 연장하는 3-1 공구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순환 정책이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인천시는 현재 이제 소각제를 묻는 방식으로 이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그 친환경 그 중간 처리 시설 현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두 번째, 영흥도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 지금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그 나오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소비되는 것은 서울과 경기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인천은 기피 시설만 많이 들어와 있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가 받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 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그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전환돼야 될 시점입니다. 정부도 역시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도 부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 분야도 있는데 제2의료원 건립, 공공의료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있어요. 지금 현안으로 꼽은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요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스라든가 메르스, 뭐 신종플루 그런 것이 한 5년 주기로 계속 지금 터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는 작년부터 이제 팬데믹까지 온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그 현상은 계속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하는 차원에서의 그 공공 의료 시설을 준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인구 300만 도시가 인천인데,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해외 관광객 7,5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그 여행객들이 통과하는 곳이 이 인천시인데, 의료원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의 의료원도 있고 태반으로 부족하지만 감염병 전문 병원 그런 것들이 지금 그 권역별로 있는데, 그것도 인천에 있어야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여행객들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인천시가 의사가 1,000명당 2.5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전국 7대 도시 중에서도 지금 6위고 또 인천 의료원이 한 개밖에 없다는 공공의료시설은 전국에서 좀 최하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그 인력 확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 의료 체계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네.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 분야 제한 공약도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평화 분야는 인천이 좀 특수성을 반영한 분야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이 저희가 평소에 살면서 접경 지역이라는 느낌을 잘 못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서해오도나 강화도 지역을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고 분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해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이제 해양 접근성이 있는 곳에 해안 철책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 몇 년 사이 이 해안 철책을 좀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인천이 해양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철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평화 분야는 이제 세 가지 공약으로 이제 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 5도의 이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예. 법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시대, 통일인 미래 시대를 준비해서 인천의 관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으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하는 문제. 이제 세 번째는 해안이 이제 인천 해양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해안에 있는 철책과 서해 오도에 있는 용치를 제거하는 거. 이 세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이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제 평화 문제가 인천의 발전의 지향성을 미래 지향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치분권 분야도 있는데요. 지금 인천 고등법원 설치 때문에 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볼까요? 이게 좀 최근에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 예.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 인천에 이제 중앙기관 200개 수도권 200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한 얘기를 발표하면서 조금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고등법원 유치와 관련된 얘기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인천은 시민들이 이제 법원을 이용을 할 때 1심은 인천에서 받게 되는데 2심은 대부분 다 예. 서울의 고등법원을 가서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법 서비스에 대한 또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해재판부가 설치돼서 일부 이제 고등 재판 이제 2심을 인천에 일부 받긴 하는데 굉장히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특히 300만 도시에 맞게끔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기를 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 이제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법안은 올라가 있는데 이 논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집행부 특히 이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인천의 고등법원 유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사무 처장님,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앞서 인천 주권 찾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말에 담긴 의미가 느껴지는 게 역차별이라든가 좀 이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그 배경에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인천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예. 동북아의 좀 중심 역할을 하고 예. 있는 도시인데 지금까지 그 정치권의 그 균형 발전 논리, 그다음에 수도권 그 규제법 그런 거에 이제 틀에 갇혀가지고 인천이 제대로 전 분야에 걸쳐서 역차별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천 시민의 의식 조사 중에서 여기가 인천이 고향이고 정주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에 예. 달했더라고요. 그것은 인천은 그 외지 사람들의 도시다. 뭐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인천 스스로 인천이 주권 의식을 인천 시민이 갖는다라는 의식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역차별 그리고 균형 발전 논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의 주권은 우리 스스로 찾자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국가공기업이 있는데 네. 그 인천 소재에 있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그 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역차별 당하고 있어서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국립 해양대학이 네.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목포라든가 네. 부산에는 있는데 오히려 그 인천은 핵심적인 해양 도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네. 해양대학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KBS 것만 하더라도 KBS 지금 시청료 그 수신료가 인천이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 인천 총국이라든가 지역국이라든가 네. 또 각종 인프라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보면은 그 인천 시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이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극지연구소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네. 뭐 한두 개밖에 없는 이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그것마저도 지금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천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차별받는 부분이 전 분야에서 걸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분야별 이제 공약 제안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뭐 선언적으로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걸 성찰시키기 위해서 뭐 시당 캠프 내지는 아니면 본 캠프, 후보 네, 캠프 예. 어떤 형태로 좀 제안을 저희가 하고 계십니까? 16일 날 인천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했는데 예. 기자회견 하기 전에 15일 날 각 캠프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캠프의 정책위 쪽에 담당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고 네. 왔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인천 시당 캠프에 있는 사무처장과 위원장을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전달하면서 공통된 의견들 다 주시는 거는 각 정당에서 인천의 네. 문제를 공동으로 다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이 다 담겼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천 시당과 정책위 쪽에 저희 의견을 전달했던 분들과는 인천에 필요한 공약이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각 캠프 특히 이제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인천의 대표 공약으로 몇 개가 실릴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이제 뭐 제안은 했고 이제 12월 초까지 답변을 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각 뭐 정당과 대선 캠프 사정에 따라 시간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문제라기보다는 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대선 후보들한테 직접 이것이 공약으로 채택되게끔 하느냐 이런 네. 협의 과정이 앞으로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약 모두가 이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두 분께 그래도 가장 시급한 거 한 가지 무엇이다 좀 여쭙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사무 차장님. 예, 저는 그 인천공항의 배후단지의 MRO 조성 네. 첫 번째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공항이 살아야 인천도 삽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네. 인천공항의 배후단지의 MRO 네. 조성은 첫 번째 공약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 예.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최근 관심 갖고 있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석탄 화력 조기 폐쇄 문제를 첫 번째 제안을 예. 삼고 싶은데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내년 11월이면은 10차 정부 에너지 종합 계획을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우는 과정에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이 입장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영석탄 화력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각 후보는 두 당 정당의 후보는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전달을 공약 제안을 하셨고요. 12월 초에 답변을 좀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모셔가지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